이합집산이 아니고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새로 모여봤던 이 정계 개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3당 합당이에요. 그 전까지도 김대중이가 필요하면 시시때때로 장 해체하고 새로 만들고 했어요. 그 이후에도 뭐 김종필도 당 만들었다가 해체하고 또 다른 당 만들고 연합하고 계속 했는데 3당 합당은 그게 달라요. 3당 합당은 그동안 여당하고 야당으로 서로 나눠져서 죽일 듯이 싸웠던 세력이 따지고 보니까 지것들이 다 자유우파 진영인 것 같거든. 그래서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김종필하고 김영삼이 손잡고 만든 당이 3당 합당에서 태어난 민자당이에요. 그 전까지 원수처럼 지냈더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다 자유민주주의자들 아니냐, 시장경제 신봉자들 아니냐, 우리가 같은 세력이네. 작은 데서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같잖아. 그럼 같이 하자. 우리가 김대중 세력하고 다르지 않냐, 본질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중심으로 개편된 최초의 또 거의 유일한 이 정계 개편이 3당 합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3당 합당은 도저히 내 이념하고 달라라고 생각해서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그러나 평생 야당했던 최형우 같은 사람은 끝까지 반대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같은 세력하고 함께 하자는 건데 해서 설득당해서 민자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 자유파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지난 총선에 적어도 비례는 자유통일당 해야 된다고 목이 터지게 외쳤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2년 후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3년 후 대선도 치러야 되고 또 3년 반 있다가 총선 또 치러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유파 진영이 이른바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과 계속 또 찢어져서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고민하게 할 거냐.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잡동사니들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라는 이 가치 동맹을 맺어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함께할 거 함께하는 그런 의미의 제2의 3당 합당 같은 그런 정계 개편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 그 주제를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북한하고 한방하자. 이건 여기 대답하면 됐어요. 예. 북한하고 한방하자.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제 생각에는 북한은 전면전은 못 일으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전쟁 일으켰을 때하고 다른 게, 김일성이는 자기가 본인이 혁명을 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말하자면 기업가로 말하면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김정일만 해도 2세기 때문에 전면전보다는 그냥 국지전 도발, 말하자면 깔딱깔딱 한 거죠. 근데 김정일보다도 김정은은 태생부터가 이게 완전 최고 권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그 겁이 많아서 전면전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북한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데 이 권력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그런 무모한 짓은 못 하는데, 국지전 도발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전쟁에 거기 북한 군들을 많이 투입을 시켰는데, 돈벌이로 투입을 시킨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목적에서 투입을 시켰는데, 거기서 대량 살상자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죽었다, 20,000명이 죽었다, 이게 언론에 막 보도가 되는데 북한 인민들이 알고 이러면은 이거를 국면 돌파를 위해서 뭔가 도발을 하는데, 연평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꼭 연평도를 찍는 게 아니라 서해 5도 쪽에 도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서해 5도에 도발하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김정은이는 여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측근들도요, 혁명 열사들이 이미 다 갔어요. 김일성과 했던 혁명 열사들은 다 갔고, 그 다음에 힘 다 빠졌고, 걔네들도 배부른 애들이에요. 헝그리 정신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아니 도발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전쟁으로 못 간다. 그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도발, 그러니까 희생자가 크지 않는 도발했다나 이 정도. 그거를 휴전선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서해 오도에서 도발하는 척. 그러나 우리한테는 큰 데미지는 안 일어나서 우리도 응징 사격 정도 하고 말지. 이게 전면적으로는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못하고, 그 다음에 서해 오도 도발했다고 우리가 응징하면서 원천을 아주 쑥대밭 만드느냐, 그럴 용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 도발은 있을 텐데 국지전이 크게 확대될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혜식 대표님, 우리가 서해 5도에서 먼저 시비를 살살살살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현무 파이브로 그냥 원점을 완전히 한 방으로 끊어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죠? 남북 관계가 그동안 굉장히 경색되어 왔고, 북한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북한은 이제 이 국가 제재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연방제 통일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 듯한 발언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과거처럼 김정은과 손을 잡고 평양이든 제3국에서 만나갖고 어떤 이벤트를 벌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이벤트가 대한민국 주도로 벌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번 노무현 정권처럼 노무현이 빠지고 미국과 북한이 양자로 만나서 어떤 남북 간의 관계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행해진다고 우리가.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대변인이 된 문재인이가 거의 이제 김정은에게 주도권과 트럼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우리가 방관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스킨십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골프 연습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거를 막 비난하면서 조롱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지을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거의 상황상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도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긴장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미국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바라봤을 때, 중국을 바라봤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저작권 침해입니다. 문화, 영화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AI가 이제 다음 이제 IT 산업에 나가야 될 방향인데, 중국이 또 여기에 대해서 막강한 그 자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방치했다가는 미국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게다가 이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까지 거의 뭐 앨런 머스크가 이제 부통령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적들을 지금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지금 소송전을 벌이겠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AI, 그 오픈 AI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독과점이다라고 태클을 걸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중국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중국을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압박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굉장히 압박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는 중국에 손을 벌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 미국을 막기도 어려운 고립된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틈이 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지금 병력을 파견하면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도 시진핑 입장에서 굉장히 동맹으로서 불만족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시진핑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아서 미국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삼성전자라든가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이 굉장히 중국에 가 있고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볼모를 삼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시진핑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미국을 배척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중국을 탈피해서 미국과 손잡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거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2년은 북한의 급변 사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지금 이국가 체제라든가 어떤 이념적인 부분으로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손쉽게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시작되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북한은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 기자님, 대통령이 해야 될 제1 책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쟁을.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12,000명, 그것도 다 우리 국민 아닙니까? 예. 걔들을 전부 전향시켜서 한국으로 다 데려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신 들려오는 내용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북한군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당한 멘붕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군대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훌륭한 전투력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갈 때 공산주의와 싸운다, 이런 확고한 정신부장을 하고 갔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월남전을 이해를 할 때 핵심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월남전이라는 거는 거기서 정글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성격이 뭐냐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월남전은 북이 17도선으로 분단이 됐는데 월맹군이 월남을 침략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핵심 본질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6.25 때 우리가 남침을 당했을 때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지금 그 월맹군의 이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 월남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신무장을 우리 군대에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열심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민군은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전향시켜서 데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언론계에 있을 때 황장엽 선생 망명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개입을 해서 황장엽 선생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도부는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단결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저 모래알 집단입니다. 김정은이한테 언제 끌려가가지고 고사포 맞아가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우크라이나군하고 왜 싸워야 되지 하는 이 목표의식이 없는 군대는 모래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상당수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북한군을 우리 쪽으로 귀순시키는 일을 열심히만 하면 아주 쉽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으로 귀순시킬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